꿈으로다가 이러한 신체 이상을 예지해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몽 이런 꿈으로서 어떠한 신체 이상을 예지해주는데, 자, 날아오르는 구렁이에 꼬리가 잘렸어요. 좋지가 않죠? 꼬리가 잘렸는데, 이 꼬리가 잘렸다는 게 뭔가 구렁이에서 꼬리가 잘렸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구렁이의 꼬리는 구렁이의 뭐 다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신체 일부인데, 이 꿈을 갖다가 이런 꿈을 태몽으로 꾼 사람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일로 실현이 됐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고차원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인 사례로 보게 되면은,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먹는, 표범이 호랑이의 꼬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니까 표범은 호랑이하고 동류다.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꿈을 꾼 사람이 왕이었는데 아마도 왕의 친족 가운데, 즉 왕의 동생이 꼬리를 잘라냈으니까 왕의 친족 가운데 왕의 후손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몽을 해주죠. 근데 꿈의 예지대로 실제로 왕의 동생이 자신의 자식을 갖다가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는 또 꼬리가 후손 자식이 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구렁이의 꼬리 또는 호랑이의 꼬리라고 하면은 이 꼬리가 없는 게 자식을 두지 못하는 뭐 그렇게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나타난 뱀을 두들겨 팼어요. 참 이게 꿈이라는 게 참 절묘하지만 꿈속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꿈속에 나타난 뱀이 미워서 그 뱀을 두들겨 패는 꿈이었어요. 안 좋죠?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는데 그 꿈속에 나타난 뱀이 바로 태아의 상징 표상인데 그걸 갖다가 두들겨 팼으니까 그리고 난 아이가 정상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뭐 뇌성마비 같은 걸 알아서 좀 지능이 많이 모자란 아이로 태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 나타난 태몽 표상을 갖다가 그대로 현실에서 일치되죠. 만약에 이 뱀을 갖다가 두들겨 팬 게 아니라 뱀을 죽였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유산하거나 요절하는 일로 이루어지겠죠. 또 뭐 나타난 뱀을 야, 너 싫어. 저리 가. 쫓는 꿈도 역시 유산이나 뭐 요절 이렇게 실현되겠습니다. 자, 꿈에 잉어배에 상처가 있더랍니다. 잉어배에. 그럼 잉어가 바로 그 태아의 상징 표상인데 잉어배에 상처가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꿈속에서 이런 꿈 얘기인데 꿈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건강하고 한 마리는 배에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물을 갈아주면 나을 것 같았다. 나중에 잘 움직였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죠. 잉어 2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잉어 2마리는 쌍둥이거나 아니면 이제 두 아이죠. 근데 한 마리는 멀쩡했는데 한 마리는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은 한 아이는 건강하지만 한 아이는 이상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어디 이상이 생기느냐? 잉어의 배에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배에 이상이 생긴다. 그런데 새물을 갈아주면은 어떻겠습니까? 물을 새고로 갈아주면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에서도 주변 여건을 잘해주면 회복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다. 자, 결과는 아기가 5살이 될 때까지 장이 안 좋아서 무척 고생을 하게 됐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물을 갈아줘서 괜찮았죠. 그것처럼 5살이 이후에
멀쩡해진다. 꿈의 예지죠. 자, 사례인데 시퍼런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잉어를 잡은 꿈입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좋지는 않죠. 잉어가 싱싱하고 탐스럽고 윤기 나야 되는데 어떻게 잉어를 낚시로 잡았는데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끼가 잔뜩 끼어 있다는 게 장애가 있는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꿈의 시련은 늦둥이로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2살이 되던 어느 해에, 2살이 지난 어느 해에 아이가 정신을 잃어서 응급실로 가니까는 소아당뇨래입니다. 소아당뇨 해가지고 체내에서 인슐린을 갖다가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갖다가 인슐린을 갖다가 주사로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잉어배에 이끼가 끼어 있다. 뭔가 장애가 있을 것을 꿈으로 갖다가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잉어를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상처가 있는 잉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장애를 갖다가 시퍼런 이끼라는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에 상처난 뱀의 꿈이다. 역시 안 좋겠죠? 목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목 부분에다가 어떠한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건강한 뱀 2마리가 나란히 있었다. 근데 한 마리는 건강해 보였지만 한 마리는 목에 상처가 있었다. 그대로입니다. 2아이 가운데 한 아이는 정상, 한 아이는 목에 좀 이상이 있게 된다. 그런데 상처가 있긴 있었지만은 건강한 다른 한 마리의 뱀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더라. 좀 다행이죠. 상처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뭐 마찬가지로 움직이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그대로 실현이 되겠죠. 태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들로 이루어지는데 2마리 뱀이듯이 2자식을 두게 된다. 한 아이는 건강하게, 한 아이는 목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별 어려움 없이 회복된다. 자, 이런 꿈은 어떻습니까? 물개의 지느러미 밑에 팔이 하나가 있던 꿈이었어요. 이 꿈은 이제 꿈에 어머니가 물가에 갔는데 물개가 앉아 있어서 왜 여기 앉아 있니? 그러니까 엄마를 기다린다. 이렇게.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내 엄마를 기다려 하니까 자리를 뜨는데 그 물개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었다. 태몽이죠. 이 물개가 바로 태아의 상징표사입니다. 그런데 그 물개의 지느러미 밑에 팔이 하나 나뭇가지처럼 나와 있었다. 그 꿈속에서도 팔 하나가 퍽 예사로웠다. 그러니까 이 물개의 지느러미 밑에 팔이 하나 더 있었다. 이런 꿈을 꾼 분이 있는데 이제 태몽으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어떻습니까? 물개가 정상의 물개가 아니라 지느러미 밑에 팔이 하나가 더 나와 있었다는데 이제 우리 그 손가락이 이제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는 육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지증에. 그래서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6개 있는 이제 아이를 갖다가 출산하게 되는. 근데 그러한 사실이 꿈에 이렇게 물개의 지느러미 밑에 팔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서 다지증에 손가락 하나가 더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또 사례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곰보 장사꾼하고 이제 잉어를 파는 장사꾼이 소복을 입은 곰보였어요. 그런데 딸을 임신했는데 이제 곰보 아이를 낳습니다. 또 언청이 아들을 낳았는데 꿈속에서 언청이 노파에게 방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자 곰보에게
그 잉어를 파는 장사꾼이 그 소복을 입은 여자 곰보였는데 딸로 곰보 딸을 낳게 되고 언청이 노파에게 반가 대출을 받았는데 태어난 아들이 이제 언청이가 된 거죠.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난 사람과 태어난 자식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요건 또 어떻습니까? 감나무에 말라 비틀어진 홍시의 꿈이다. 그래서 감나무에 붉은 홍시가 아주 그 떨어질 듯이 위태롭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장차 태어날 아이의 태몽 표상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떠한 신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렇게 건강한 몸이 못 되고 삐쩍 말라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그렇게 삐쩍 말라서 고통을 겪다가 이제 뭐 요절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인생길이 될 것을 감나무에 말라 비틀어진 홍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절벽에 아주 위태롭게 앙상하게 그냥 바람이 쓰러질 듯 이렇게 위태로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 꿈을 꾸고 뜻밖의 그 남편의 교통사고로 이렇게 유산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꿈은 반대가 아니다. 꿈속의 태몽표상이 싱싱하고 윤기나고 탐스러울수록 좋은 것이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홍시, 붉은 감이 태아의 상징 표상인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목으로 보게 되면은 곰의 등에 밀가루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참 다행스러운 꿈이죠. 곰의 등에 밀가루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곰이 한 마리 이제 있었는데 등에 하얀 밀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갔고 그 곰이 귀여워서 등을 쓰다듬어 줬다. 자, 밀가루로 상징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무난하게 해결이 된다. 이 곰이 바로 태어날 아이의 태아의 상징 표상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8개월 만에 조산되어 가지고 8개월 만에 조산이 돼서 좀 위태로운 자, 8개월 만에 조산되어 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좀 있다가 나왔는데 태어날 당시에 1.1kg였답니다. 아주 위태로웠는데 태몽의 실현처럼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1.1kg로 들어갔지만 꿈속에서 곰의 등에 붙어있던 밀가루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숟가락이나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 꿈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다 보이죠? 본인이 숟가락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아용 숟가락으로 볼품없는 거, 하나는 옛어리 쓰는 봉황이 새겨진 훌륭한 숟가락. 또 똑같습니다. 이 꿈이나 꿈은 다르지만 상징하는 의미는 똑같은데 플라스틱 그릇과 하나는 사기 그릇이다. 그런데 갖다 줄 적에 내가 사기 그릇이 있으니까 가벼운 플라스틱은 거절하죠. 아, 이거 필요 없다. 근데 꿈의 실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쌍둥이를 낳다가 하나는 자연 도태가 되죠. 한 아이는 쌍둥이인데 자연 도태가 된다. 즉 유아용 숟가락보다 이거 나 안 써. 난 너 숟가락 쓸 거야. 플라스틱 그릇 안 써. 나는 좋은 사기 그릇 쓴다. 꿈의 의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뭔가 싫어하는 거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소개 말씀드렸지만은 저번에 한번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있는데 앞에 있는 금붕어가 이상하게 식혜 느껴졌다.
뒤에 금붕어에 까만 눈의 금붕어가 좀 보기 좋게 느껴졌다. 이런 경우에도 첫 번째 금붕어가 시크게 느껴졌으니까 유산되든지 자연 유산으로 이렇게 자연 도태가 되고 그 뒤에 금붕어, 까만 눈의 금붕어처럼 까만 눈의 아이를 두게 되죠. 자,